이거 방탄 유리막 코팅이야. 자네의 소중한 바이크엔 아무거나 뿌릴 수 없으니까 글라스킨 퀵세라미가 뭐.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버그만 시리즈는 1998년 버그만 250과 400을 시작으로 플래그십 빅스쿠터인 650 라인업을 완성하며 출시한 지 25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 스즈키 스쿠터 하면 버그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스쿠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 현재까지도 엔트리 라인인 버그만 200과 125는 넓은 시트와 안락한 승차감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2023년 8월 컴팩트한 차체 설계와 강력한 가속 성능 그리고 효율적인 연비, 합리적인 유지비를 내세우며 새로운 스마트 럭셔리 커뮤팅을 제안하는 버그만 스트리트 125EX가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아베닉스 125와 SEP 엔진을 공유하지만 아베니스와는 확연하게 다른 노선으로 출시 전부터 많은 분들이 버그만 스트리트 125EX에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요. 저 역시도 출시되기 전 영상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버그만이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나왔을지 오늘의 주인공 버그만 스트리트 125EX를 빠르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스즈키 버그만 스트리트 125EX는 프리미엄 스쿠터들과 처음부터 경쟁하려고 나온 스쿠터가 아닙니다. 화려한 전자장비는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이면서도 안락한 승차감, 저렴한 유지비, 그리고 연비까지 실속 있는 스쿠터를 만들기 위해 스즈키는 노력했는데요.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신차가는 무려 309만원입니다. 버그만 스트리트 125EX는 합리적인 가격에 입문자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도심에서 최적화된 스쿠터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은 어드레스 시절부터 갈고 닦은 공랭식 SEP 엔진에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SEP 엔진은 과거 스즈키가 만들어온 완성도 있는 엔진이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꾸준히 진화 및 최적화된 과정을 겪어왔고 유로5에도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출시한 아베니스도 같은 엔진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버그만 125 스트리트 EX에 적용된 SEP 알파 엔진은 연비가 매우 뛰어난데요. WMTC 실용 연비 기준 55.6을 기록했습니다. SEP 알파 엔진은 높은 성능과 효율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특성을 완성시켰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내구성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고 RPM에서 최고 출력을 만들면서도 마찰 및 기계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스즈키 특허인 실린더 내벽 도금 기술 SCEM이 적용된 실린더뿐만 아니라 롤러형 로커암, 더말찬 부품으로 이루어진 오일 펌프 등 모든 부품에 있어 마찰 손실을 감소시켜 내구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즈키는 마감이나 완성도, 내구성이 뛰어나기로 유명한데요. 생각해보니 스즈키 라인업은 어떠한 모델이든 잔고장이 심하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그만 스트리트 125EX에 적용된 엔진은 아베니스와는 다르게 SEP 끝에 알파가 붙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일런트 스타터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일런트 스타터의 기능은 시동을 걸 때 이질감이 없으면서도 부드럽게 시동을 걸어주는 기능을 하고 엔진 오토 스톱 스타트 EASS 기능이 장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시내 주행 시 공회전을 자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때마다 EASS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연비 향상에 더 도움이 되겠죠. 이처럼 아베니스 125는 도시명 스쿠터에 초점을 맞췄다면 버그만 125 스트리트 EX는 도시명 스쿠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버그만 125 스트리트 EX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수입된 버그만 스트리트 125 EX는 조금 특별한데요. 안쪽에 플라스틱 패널과 시트가 브라운 컬러를 적용해서 더 고급 사양으로 출시했습니다. 전반적인 이미지는 버그만의 DNA를 따라가면서 실제로 봤을 때 309만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가격 대비 마감과 퀄리티가 매우 높은 스쿠터였습니다. 버그만 200에서도 보여줬던 유선형 차체 디자인 컨셉을 그대로 적용시켜 여태까지 나온 DNA를 그대로 계승시키고 있는데요. 요즘 나오고 있는 스쿠터들은 점점 슬림해지고 날카로운 이미지가 많아 보이는 반면 스즈키 버그만이 주고 있는 안정적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는 오히려 젊은 층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디자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 LED 헤드라이트와 포지션 라이트의 조합은 이번에도 역시나 누가 봐도 스즈키가 만든 스쿠터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정면에서 봐도 매력적이지만 측면에서 봐도 존재감이 살아나는데요. 제가 본 스즈키의 장점은 방향시 등을 늘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리어도 마찬가지로 메인 라이트와 방향시 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주오는 차량들에게 제대로 혼선 없이 인식시켜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나온 버그만 125 스트리트 EX의 전체적인 느낌은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실물이 더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모크 틴티드 윈드스크린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살리면서도 계기판 전체를 감싸는 넉넉한 크기와 라이더에게 도달하는 주행풍을 1차적으로 흘려보내고, 특히 주행을 했을 시 헬멧에 부딪히는 직접적인 공기를 효과적으로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행 시 피로도 감소에도 충분한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어 카울 디자인은 풍부한 볼륨감을 주고 있으며 프리미엄 스쿠터라는 것을 보여주듯 기존 버그만 시리즈의 로고의 양각 디테일을 그대로 살리고 있었습니다. 머플러 디자인도 아베니스와 마찬가지로 업스웨트 디자인이기 때문에 자칫 심심할 수도 있는 머플러의 모양을 쪼개놔서 날카롭고 스포티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머플러가 장착된 상태에서도 리어 타이어 교체가 매우 쉽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LCD 디지털 계기판도 마찬가지로 아베니스의 계기판과 동일하며 한눈에 모든 정보를 식별하기에 수월합니다. 정면에 주행 속도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에코 드라이빙, 좌우 방향지시 등, 상하향 등, EASS 등과 실시간 연비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발판은 컷 어웨이 디자인으로 플로어 판넬이 넓고 발착지성이 우수하며 앞뒤 넉넉한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니스의 공격적인 포지션과는 다르게 운전자가 두 발을 뻗고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용량 연료 탱크 5.5리터를 채용했으며 주유구는 시트를 열면 이렇게 주유구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직관적입니다. 좌측 글로브 박스에는 USB 충전 소켓이 달려있고 장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간단한 소지품을 넣어두기에 충분했습니다. 우측에 개방된 수납 공간에는 500ml 정도의 음료가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의 깊이를 지니고 있어 괜찮았습니다. 스쿠터에 꽂힌 시트 및 수납 공간은 21.5리터인데요. 적지 않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헬멧 하나 정도가 무난하게 들어가는 크기이면서도 남기 때문에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방전 시 비상 시동이 가능한 킥스타터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를 배려하여 사이드 스탠드 인터록 시스템을 넣어줬기 때문에 사이드 스탠드를 내린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다른 스쿠터들을 타오면서 진짜 사이드 스탠드 내리고 출발해서 위험할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시트고는 780mm로 180인 제가 앉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시트고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키가 작으신 분들도 발 착지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없으면 정말 서운한 리어 캐리어가 이번에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탑박스만 구매를 하셔도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즈키 버그만 스트리트 125 EX를 본격적으로 시승해 보겠습니다. 버그만 스트리트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아베니스 125를 타봤기 때문에 같은 엔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크게 부담은 없었지만 버그만 스트리트 125 EX를 처음 탔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른데요. 일단은 안정적인 1290mm 힐베이스 설계 덕분인지 직진주행 안정성이 뛰어났으며 가벼우면서도 묵직하게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사양의 싱글 리어쇼크 덕분인지 조금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딱 잡아주는 느낌을 주는데요. 거기에 편안한 승차감이 돋보였고 가볍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민첩한 핸들링이 특징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 토크가 1.0 5500rpm에서 터지는데 가장 낮은 rpm에서 터지도록 설계된 엔진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복잡한 도심에서 가장 이상적인 세팅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순간 치고 나가는 가속력이 나쁘지 않았고 스펙상으로 아베니스보다는 약간 무거워졌지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서서히 올라가는 답답한 주행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정반대로 시원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공랭식의 가벼운 엔진이기 때문에 코너링이 쉽고 경쾌했습니다. 또한 고회전 영역으로 넘어갈수록 불필요한 진동이 사라지는데요. 대부분 스쿠터들이 고-RPM 영역대에서 진동이 심해져 이질감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그 와중에 버그만이라는 네이밍에 걸맞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키가 180인 제가 발을 쭉 뻗고 탈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풋페그 포지션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리 연비가 좋고 잘 만들어진 스쿠터라도 내 신체 조건이 맞지 않는 스펙이라면 구매하기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은 기존의 125cc 스쿠터들과 비교했을 때 시트의 넓이도 그렇고 2인이 탑승했을 때 좁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초보자 입장에서 크게 부담 없이 주행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ABS가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ABS를 맹신해서 조금 무리하게 주행했던 지난날 저의 과거 주행 습관을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ABS와 TCS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00만원대의 프리미엄 스쿠터를 사시면 되고, 반대로 입문용으로 진입장벽을 매우 낮춘 딱 도심에서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타기 쉬우면서도 내구성이 좋고 무엇보다 정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괜찮은 스쿠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